평가원에 사용하는 점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되셨죠? 네. 평가원에 사용하는 점수는 원점수는 없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 다 가셨어요? 아직 1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1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학부모님들 아직 계신다고 이렇게 손 한번 드시거나 뭐 숫자 1 한번 해주시거나 한번 해주시면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시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셔도 정시 특히 이제 평가원 점수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평가원 점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원 점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점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니까 원점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원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부터 백분위가 나오고 표준 점수부터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준 점수 출발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준 점수는 원점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되셨죠? 이래도 좀 이게 낯서니까. 자, 요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인데 정규분포 곡선에서 요 부분을 원점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앞쪽을 원점수 만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원점수 0점 그럼 원점수 0점부터 원점수 만점까지의 중간 어디쯤인가 원점수 평균이 존재하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점수 만점과 원점수 0점 사이에 중간점 부분에 원점수 평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원점수 평균을 표준 점수로는 100 또는 50이라고 놓는 겁니다. 되셨나요? 원점수 평균, 원점수 평균을 그게 원점수 평균이 몇 점이든 상관없어요. 원점수 평균이 몇 점이든 상관이 없고, 그 원점수 평균을 이 100에서 100 또는 50으로 놓습니다. 되셨죠? 표준 점수. 국어 수학은 100으로 놓고요. 국어 수학은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탐구는 50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보다 높잖아요. 평균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 평균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쁘다. 자, 100이나 50으로 놓고, 표준점수를 100이나 50으로 놓고, 좋은 건 한 번 더. 원점수 평균을 100 또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100, 그 다음에 탐구는 50으로 놓는 거야. 50으로 놓은 다음에, 평균보다 높아서 만점에 가깝게 가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고, 평균보다 낮으면은, 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낮으면은 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당황을 한 게,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는데, BPS가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는 지금 충분히 못 받고 있어가지고, 화면이 지금 멈췄나 해가지고,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다시 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올해 9평에서 지구과학 1은 4등급 등급 컷이 32점이고요. 5등급 등급 컷이 23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2는 4등급 등급컷이 17이었고요. 원점수가. 5등급 등급컷 원점수가 1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등급 등급컷이 있고 4등급 등급컷이 있으면은 원점수 평균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 원의 원점수 평균은 32와 23 어디쯤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4등급 컷과 5등급 컷 사이에 보통은 평균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학2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통상적으로만 보면 이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벤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평균에 차이가 있겠죠. 뭐가 더 높겠습니까? 평균이? 원점수 평균이? 원점수 평균이 뭐가 더 높겠어요?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 중에서 뭐가 원점수 평균이 더 높다? 그렇죠. 지구과학 1이 원점수 평균이 더 높고 지구과학 2는 원점수 평균이 더 낮을 거예요. 근데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만점은 어떻습니까? 원점수 만점은.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원점수 만점은 동일하게 원점수 50점이잖아요. 설명 잘한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는 똑같이 50점의 원점수 만점일 텐데 지구과학 1의 평균은 50에 가깝죠. 근데 지구과학 2는 원점수 평균이 50점 만점보다 거리가 있죠. 그러면 지구과학 2는 거리가 멀고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만점까지 거리가 멀고 지구과학 1은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원점수 만점까지 거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만점에 따르는 최고점이 지구과학 1은 69지만 지구과학 2는 74예요. 이게 원점수 만점에 따르는 그 표준점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최고점이 중요한 게 그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는 거고, 그건 또 바꿔 말하면 제가 원점수 평균을 무조건 50이라고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과학 1은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만점까지, 즉 절반 수험생의 절반, 지구과학 1을 응시한 인원의 절반을 19등분하는 거지만 지구과학 2도 50, 표준점수로는 50에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74까지니까 24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24등분하는 거니까 지구과학 2가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거고, 지구과학 2가 변별력이 있다는 건 지구과학 1은 동점자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1은 동점자가 많고 지구과학 2는 동점자가 적으니까 지구과학 2가 훨씬 변별력이 있고, 그 변별력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변별력이 높으니까 입시에 주는 영향력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원점수는 50점으로 똑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 자체는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어렴풋이 저런 거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렴풋이 저런 거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준점수의 분포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누적 비율,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4%, 이 앞단에서의 4%, 그 다음부터 7%, 그럼 누적 비율 합치면 10%, 그 다음부터의 12%, 합치면 23%까지, 그리고 그 다음 17%, 40%까지. 그럼 뒤쪽에서 4%, 11%까지, 그 다음 23%까지, 그 다음 4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뒤쪽에 40%, 앞쪽에 40%. 이 40%까지 누적을 딱 자르고 나면 가운데 딱 독보적인 20%가 존재하잖아요. 누구와도 비율을 공유하지 않는. 그쵸? 독보적으로 나머지
얘랑 얘도 17%의 비율을 공유하고 얘랑 얘도 12%의 비율을 공유하고 얘랑 얘도 7%의 비율을 공유하고 얘랑 얘도 4%의 비율을 공유하는데 얘네만 딱 독보적인 20%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 11%까지 그 다음 23%까지 40%까지 60%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끊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이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11%까지가 2등급. 근데 2등급은 7%예요. 누적 비율이 11%인 거지 2등급은 7%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12%. 근데 1등급부터의 누적을 따지면 23%까지가 3등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어와 그렇죠? 이 국어와 수학과 탐구를 제외한 영어나 한국사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90점까지가 1등급, 영어는 80점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반면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똑같이 50점 만점이지만 1등급 컷이 한국사는 40이고 제2외국어는 45란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제2외국어 안 보니까 제2외국어가 저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제2외국어는 45점이 1등급 컷입니다. 절대평가이긴 한데, 그러니까 절대평가 9등급, 그러니까 수능은 다 9등급이에요. 수능은 다 9등급이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9등급입니다. 다 9등급인데,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원점수 만점 50점으로 똑같지만, 등급 컷 점수가 다르다. 원점수 등급 컷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2025 대비 구평 물리학 1을 잘 보면, 요런 게 도수분포표라고 이제 평가원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도수분포표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맨 아래, 맨 끝에 있는 요 점수가 이 49,511명인데 49,511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물리학 1의 응시 인원이에요. 49,511명 저게. 그리고 요 옆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각 점수대별 인원인 겁니다. 그래서 각 점수대별 인원인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2점인 친구들은 6,788명이고 그 61점인 친구들은 2,869명이어서 이 6,788명이랑 2,869명을 더하니까 9,657명이다. 60점인 친구들은 2,444명인데 요 60점까지의 인원을 다 합치면은 12,101명이다. 물원의 전체 응시 인원이 49,000명인데 벌써 여기가 12,000명이야. 여기까지가. 굉장하죠?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4분의 1 좀, 거짓말 좀 하면 4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거의 20 몇 % 정도 해당하겠죠, 저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49,511명 대비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게 누적 비율이라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 6,788명은 13.7%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9,657명은 19.5%에 해당하고 12,000명이 되면 24.4%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표 기억나세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4%를 넘는 최초 지점이 어딥니까? 보세요. 4%를 넘는 최초 지점. 표준점수 몇 점이죠? 4%를 넘는 최초 지점이 표준점수 지금 몇 점이에요? 62점이죠. 여기가 4%를 넘는 최초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1등급 컷이에요. 그리고
11%를 넘는 최초 지점은 이미 넘었잖아요. 그쵸? 여기가 13.7%니까 11%가 넘는 최초 지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없는 거예요. 2등급이 없고 23%를 넘는 최초 지점이 어디입니까? 23%를 넘는 최초 지점. 23%를 넘는 최초, 61은 아니죠. 61은 아직 19.5%잖아요. 그러니까 61이 아니라 23%를 넘는 최초 지점은 언제냐? 60이에요. 그럼 60이 23% 넘는 최초 지점이니까 여기가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2등급이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교과 내신에서, 그러니까 교과에서 등급을 매길 때, 내신에서 등급을 매길 때는 동점자를 활용하거든요. 동점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석차를 활용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동점자가 몇 명이든 간에 4%를 넘는 지점, 그 4% 넘는 지점 자체가 거기까지가 딱 1등급이에요. 저기 교과가 되면 저게 다 2등급이거나 3등급으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교과는. 예, 교과는 그렇게 되는데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구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은 표준 점수의 누적 비율을 가지고 4%를 넘는 최초 지점, 그 다음에 11%를 넘는 최초 지점, 23%를 넘는 최초 지점, 이런 지점들에서 등급이 잘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아, 저거를 어떻게 하지? 저런 걸 내가 다 계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일단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